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롯데 낙천대 아파트, 지금은 롯데캐슬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경매건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분석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허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자 측에서 무상임대차 확인서 이렇게 제출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4187, 그리고 매각기일은 1월 14일입니다. 해운대구 반여동 롯데 낙천대, 그러니까 롯데캐슬 1차 112동 17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4억 7,100이고요. 최저가는 한 번 유찰돼서 3억 7,680만원 되어 있고요. 소유자는 두 사람 공동명입니다. 하땡땡씨라는 이름, 두 사람 공동명이고요. 채무자도 하땡땡, 그 다음에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 채권 양도 전에는 동네 농협이에요. 한번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분석 공부하자 했으니까 등기부 봐야죠. 등기부 보니까 2015년 8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 근데 매매가 아니고 가로 안에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땡땡 하땡땡 각 2분의 1. 제가 등기부를 열어봤는데요. 그 이전에 아마 모친한테서 아들 2명한테 이렇게 증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이름이나 연령대나 왜 소유자 그 앞번호 주민번호 앞 숫자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로 보건데 아마 모친한테서 아들한테로 이렇게 증여가 된 것 같아요. 2015년 12월 2일 날 근저당했습니다. 동네 농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채권 최고액 3억 1920만원. 2015년 12월 2일 여기가 일단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이 또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동네 농협, 관리회사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뭐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데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12월 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날짜보다 앞서는 누군가 있습니까? 있네요. 임차인 하땡땡. 성이 같대요. 성이 같아요. 그리고 부친이랍니다. 소유자의 부친. 그 말은 전 소유자라 이 말이죠. 명의는 부인 앞으로 돼 있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전입일이 2004년 12월 17일 돼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이고요. 확정 날짜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일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8월 16일인데 8월 12일 날 했으니까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2,500만원에 월 30만원이랍니다. 이런 해운대 아파트, 그 큰 아파트를 주거용 방 4칸 집 전체를 빌리면서 25만원에 2,500에 30만원이라니요. 어느 정도 시세라도 좀 맞추지. 이런. 자, 보니까 분명히 전입 날짜로는 여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면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입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은 없어요. 그죠? 확정 없고 배당 요구일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해서 나가는 금액 얼마 되나요? 2천만 원인가요? 2015년 12월 저도 외우지를 못한데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2천만 원을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은 2,500인데 2천을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소액 임차인으로. 그럼 나머지 500은요. 확정일자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500은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는 이런 패턴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신청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한 채권자로부터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 사본이 제출됐다. 이 말은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때 뭐 개인 같은 경우 알 수 없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다 형제다 이러더라도 불러서요 직접 오십시오 해가지고는 소유자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전입되어 있는 사람을 오세요 해서 무상으로 이제 살고 있다라는 유상이 아니라는 무상임대차라는 그 확인서에다가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채권자로부터 신청이 만약에 제출이 안 됐다. 이런 사본이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러면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 전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말도 안 되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불과 보증금 2,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2,500만 원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그 금액을 감안하고 대출이 나갔을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은 신청 채권자로부터 무상임대차 확인서 사본이 제출이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입찰 하시면 되고요. 괜히 또 이 사람 또 저기 뭐죠? 그 임차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그럼 500만 원이면 500만 원 그거 내가 주면 되지. 그러고는 일단은 그거 감안해가지고 금액 계산하고 뭐 저기 뭐죠? 그런 경우에는 이사비, 명도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 시세 로 여러분 입찰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 조사하고 관리비 밀린 것도 조사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사비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입찰하시고 나중에 돼서는 뭐라고요? 나중에 돼서는 그대로 일반 소유자 저기 명도하듯이 이 전입되어 있는 이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집행관 계고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명도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밑에 보면은 전문가 멘트라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228215 판결 해가지고 판례를 소개를 해놨어요.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에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원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임차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문건 송달내역 한번 볼게요. 송달내역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11월 21일 채권자 측에서 권리 배제 신청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여기 11월 6일 기타 농 어쩌고 채권자 승계 신청 제출 이것은 동네 농협에서 이렇게 아까 농업자산관리회사였나요? 거기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는 임대차 계약 확인서 제출 이 말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잘 모르겠는데 11월 21일 날 권리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려도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나 이거 관심은 있다. 하시면은 채권자 측으로 연락을 해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 어떻게 찾습니까? 농협자산관리회사 검색하셔가지고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동네 농협 여러분 등기부 열어보면 채권자 나와 있거든요. 예, 그죠? 채권자 나와 있어요. 주소도 나와 있고. 예, 그쪽으로 검색하면은 전화번호도 뜹니다.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화해서 사건 번호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거 문의할 때는 항상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는 지워버렸지만은 채무자 이름을 은행에는 채무자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경매 사건 번호와 채무자 이름을 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무상 거주 확인서 있습니까? 있다고 여러분 봤지만은 그래도 불안하시면 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마음의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드러나는 무상 거주 확인서를 다 써줘 놓고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오랜만에 보는 허위 임차인이라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